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누를 황자 똑같은 한자 들어간 거 정리 한번 할까요? 우리가 누렇다, 누를 황, 황금, 노란색 이 황자가 들어가면 황발음, 광발음 이런 한자들 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할게요. 혹 경의서당 책 있으면 610쪽에서 612쪽까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상당히 한 10자가 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보면 좋지요. 없으시면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 누를 황자 정리 한번 해보지요. 자, 어떤 자가 있냐면요. 생황황, 웅덩이황, 유황황 이렇게 황 발음하는 것을 먼저 좀 배치했고요. 왜냐면 누를 황자하고 관계된 한자니까. 그 다음에 광 발음으로 바뀌는 거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게 좀 익숙하죠? 넓을 꽝, 쇳돌 꽝. 자, 밝을 쾅, 광광, 사나울 꽝. 이제 확자 발음으로 갑니다. 넓힐 화, 완전 바뀌네요. 가로횡, 이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쓰임을 좀 보지요. 누르황자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누르황은 이 위에 있는 이 모양과 아래에 있는 불화 모양 가운데에 밭전이 쏙낀 한자예요. 그래서 그 자만 빛광자의 옛날 자입니다. 우리 요즘은 빛광 이렇게 쓰지 않지요. 빛광의 옛날 자의 밭전인데요. 요즘의 빛광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한 번만 살짝 제가 그러면 써볼까요? 지금은 빛광을 여기다 이렇게 불화 부분 위에 점 찍고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써서 요즘은 빛광을, 이 빛광이 요즘은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고자에는 불화 모양 쓰고 위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자, 그러면요. 밭이 빛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밭이 반짝반짝 빛나나요? 땅의 빛깔이 누런 황토색이다 라고 해서 밭이 빛난다, 누런빛을 띈다 해서 누르황자가 됩니다. 황자 들어간 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누르황자의 색깔 누렇다도 있지만 저승황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황금이다 그러면 누런 금,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이고, 황천은 저승이라고 표현해서 황천, 죽어서 가는 길이고요. 황혼 그럼 누런, 이게 어두워지가 우리 그 석양 뜨는 그 부분을 황혼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 황혼이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황혼이온 때문에. 그다음 주황색, 붉은 계열과 노란 계열이 섞인 게 주황색이죠. 황토, 황조 이런 식으로 노란색 계열을 뜻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좋아하시나요? 쉽게 좋아할 색은 아닌데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갈구하고 관심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색깔이라고도 해요. 노란색 쉽게 옷 입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생황황을 보면 악기인데요. 대나무로 된 악기고요. 제가 살짝 첨부해서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대나무로 만든 악기 이름입니다. 아마 누를 황자는 대나무 색깔을 좀 뜻한 것 같고 대나무는 악기를 만드는 소재 같아요. 그래서 생황이라고 할 때 황자를 이렇게 임금황을 써도 생황황이고요. 지금 누르황을 써도 생황황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발음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고 악기예요, 악기. 웅덩이왕은 당연히 물이 있는 건데 웅덩이 물색이 누런빛이구나 해서 누런 웅덩이를 뜻하는데요. 연못지를 써서 물이 괴어있는 연못 또는 좁은 토지를 황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급수엔 등장합니다. 유황황자라고 해서 우리 성냥, 요즘은 성냥 절대 쓰지 않죠. 성냥 윗부분에 있는 그 유황인데요. 앞에 돌석을 쓰고 누르황을 써서 광물을 뜻할 때 쇠금과 돌석을 쓰거든요. 근데 쇠금은 약간 좀 금속 제품 쪽으로 쓰고 돌석이 이렇게 단단한 광물 제품으로 쓰는데 광물 중에서 노란색을 띤 유황입니다. 여러분 유황오리 많이 아시죠? 유황 온천 이런 거. 자, 유황이라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유황할 때 돌석을 써도 되고 그냥 황만 써도 되는데 보통은 똑같이 돌석을 써서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유황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광 많이 아시는 거예요. 급수 낮은 급수기도 하고 집을 좀 크게 그리면 집엄자고요. 옆에다가 누르황자를 써서 황 발음이 여기서 광으로 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토로 정한 누런 땅이 넓다라고 해서 넓은 황토 땅에 집을 넓게 지었네 해서 넓다고요.
광고라고 해서 널리 알리는 게 광고고, 광장은 넓게 있는 땅을 뜻하고, 광역은 광역시라고 하는 넓은, 그래서 지역을 또 광역이라고 하겠죠. 광자예요. 황이 아니라 광이라는 거. 그렇다면 쇠금을 붙였으면 쇠붙이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쇠돌이다. 쇠붙이 성분. 자, 쇠금이 광물을 뜻하니까 쇠금 부수에 넓을 광만 쓰면 다시 쇠돌광이 되는데요. 이걸 물건을 하면 광물이 되고, 그게 있는 게 광산이고, 거기서 캐는 사람이 광보고, 거기서 뭐 캔다는 말을 채광이라고 하고, 또 석탄과 이런 광물이 많이 있는데 탄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쇠돌 광자는 이 쇠금이 확실하게 설명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밝을 광은 여기 앞에 나리를 붙였으니까 밝다가 됐겠죠? 밝은 태양빛이 넓게 비치는구나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광활하다 할 때 다 넓을 광을 쓰는데 햇볕이 쫙 펴있는 평야나 그런 지방은 나리를 써서 지금 이렇게 쓰는 밝을 광을 쓰기도 합니다. 결론은 표준어에서는 두 개를 다 정답을 처리하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책에다 좀 실었는데요. 밝을 광자는 정확히 강조하기 위해서 얘가 넓을 광자로만 쓰다 보니까 앞에 나리를 써서 발굴광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관관인데요. 관을 묻기 위한 구덩이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관을 묻는 땅을 파야 되잖아요. 넓게 팝니다. 그래서 흑토와 넓을 광을 써서 넓게 파는 광이 되겠습니다. 광열이라고 해서 시체를 굽는 구덩이인데 요즘은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뭐 묘지를 만들지도 않고 관을 쓰지 않고 다 화장을 하는 편이어서 여러분은 이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내 몸을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 화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좀 뭐가 물건이 있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조금 존재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증거를 굳이 이렇게 남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관광 요즘은 이렇게 시체를 막 묻고 뭐 무덤 만들고 봉부 만들고 이런 게 좀 없어져서 이런 한자들이 좀 없어지죠. 자, 사나울광 볼까요? 앞에 있는 한자는 개견의 부수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넓을 광이어서 발음을 준 것 같은데 넓은 광야에 날뛰어다니는 개인데요. 보통 한자에서 개가 들어가면 교활하거나 나쁘거나 조금 천대하거나 유혹할 때 많이 쓰는 한자에서 여기도 조금 사나운 개, 좀 순하다라고 하면 양을 쓰겠죠. 그래서 개견을 써서 사납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단어는 뭘 쓰냐? 광속이라고 해서 거친 풍속, 그다음 광안이라고 해서 사나울 한자에서 독살스럽고 모질 때를 광안이라고 합니다. 다 좋게 순한 말로 쓰진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욕할 때도 개 얘기하는 거 다 나쁜 거예요. 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개죠. 개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영상 이게 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말하기도 뭐 그렇기도 하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개견의 부스 특징이 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넓힐 확자는 앞에 있는 개견변이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손수 쓰고요. 넓을광 써서 손으로 넓혀가는데 확자로 바뀌죠. 광자가 넓혀가다, 확대하다, 확장하다, 확충하다. 왠지 넓혀간다고 하면 좋지 않나요? 저는 집 평수 늘릴 때 상당히 좋던데 가게 잘 돼서 확장하면 너무너무 좋죠. 자, 그래서 손으로 넓혀간다, 직접 뭔가를 개척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자 같아요. 자, 가로횡자 오늘 완전히 중요한 한자인데요. 광자도 아니고 확자도 아니고 횡자도 황자도 아니고 횡 발음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형성자로 취급을 합니다. 나무목에다가 누르왕자를 써서 어떻게 제가 좀 해석을 지어냈냐면 누런 나무로 만든 빗장이다. 좀 지어냈다는 표현이 좀 웃기고 공부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 제식으로 좀 풀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누런 나무로 만든 빗장을 가로 지르다 해서 옛날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이렇게 빗장을 딱 걸어 놓잖아요. 가로로 딱 걸어 놓은 그 나무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누런나무 빗장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된 나무인데요. 가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횡단보도 생각해 보십시오. 차들이 가는 도로에 가로로 딱 사람이 건너가게 만든 가로선이잖아요. 그래서
횡단할 수 있는, 가로로 끊어서 딱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도고, 횡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세로로 본다면 가로로 치고 들어가는 그 재물보, 횡포면 가로로 치고는 폭력, 횡령이면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횡사면 이렇게 살 사람이 갑자기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탄하게 세로로 다 시간차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를 채가는 것들을 다 이 횡자로 쓰죠. 가로횡, 황발음, 광발음 아닌 횡발음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황왕, 웅덩이왕, 유화왕, 넓을광, 셋돌광 발음 잘 보시고, 자, 밝을광, 광광, 사나울광, 넓힐파, 가로횡까지 오늘 누르왕 들어간 한자 좀 모아서 봤습니다. 자, 또 모아서 다른 한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